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비어있어 봐도 속이 꽉 차있는 시사 깡통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가 여러분의 주변을 바꿀 수 있습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유시민 작가 하면 많은 분들이 벌써부터 촉새 이미지를 떠올리실 만큼 유 작가는 이미 그 전부터 안 좋은 이미지를 쌓았는데요. 그런 유 작가가 자신의 유튜브 방송인 유시민의 알릴레오 시즌2에서 검찰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가족에 대한 수사를 비판하자 야권 인사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유 작가는 지난 24일 게시된 알릴레오 시즌2의 첫 방송에서 조국 법무부 장관의 부인인 정겸신 교수가 검찰 압수수색 전에 연구실 컴퓨터를 밖으로 꺼낸 것은 증거인멸이 아니라 증거를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하는 등 조 장관과 정 교수를 옹호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도 그동안 윤 총장을 검사다운 검사라고 생각했다. 검사로서 유능하고 집요하고 원칙과 정도를 지키는 사람을 판단해왔다. 그런데 윤 총장이 조국 법무부 장관 사건과 관련해서 검사로서 정도가 벗어났고 본인은 몰라도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되도 않는 비판을 했습니다. 당연히 이런 유 작가의 발언에 대해서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했는데요. 당장 법조계에서부터 황당한 반응이 내비치며 유 이사장의 발언은 말도 안 되는 궤변이라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통상 재판에서 증거 능력을 갖기 위해서는 원본 그대로 보존해야 하는 게 철칙이기 때문에 컴퓨터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는 컴퓨터를 통째로 가져가거나 컴퓨터 안에 하드디스크를 복제하기 때문에 어떤 경우든 조작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25일 전자정보의 접근 변경 기록은 모두 보존되므로 조작을 할 수 없음은 너무나 명백하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컴퓨터 안의 데이터를 검찰 입맛에 맞게 바꾸기는 불가능한 것을 밝히는 취지입니다. 디지털 포렌식 관련 전문가로 손꼽히는 법무법인 린의 구태현 테크앤로 부분 변호사도 기술적으로도 법적으로도 불가능한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검찰이 컴퓨터의 데이터를 조작하기 위해서는 원본 데이터 영역에 동일한 데이터를 하나하나 새겨 넣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 과정 자체가 복잡하다 보니 거의 불가능하던 게 업계의 정설입니다. 만에 하나 그 과정이 가능했다 하더라도 컴퓨터를 특정 시간대에 켰다는 사실조차 디지털 기록에 남기 때문에 시간대를 다시 조작해야 하고 이 때문에 시간대를 뒤를 돌리는 순간 데이터는 모조리 헝클어진다는 것인데 이러면 애초에 데이터를 조작하는 것 자체가 손해 아니겠습니까? 설령 하드디스크가 아니라 복제된 데이터를 조작한다고 해도 원본은 당사자에게 남아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당사자가 확인할 수 있고 설령 그런 위험부담을 모조리 감수하고서라도 데이터를 조작했다고 해도 위조된 증거는 증거로서의 효력이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수고로움을 감수하면서까지 저런 짓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청장 출신 변호사는 디지털 증거에 아주 조금이라도 손을 대면 해시값이 엉터리가 된다. 그런 디지털 증거는 재판에서 쓸 수 없다. 유죄 입증을 위해 다투는 검찰이 왜 그런 부담을 감수하겠냐고 지적하면서 현직 장관을 대상으로 한 수사다. 절차적 잘못으로 인해 재판에서 무죄를 받거나 여론의 비판을 받을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압수수색 영장 범위 등을 준수하기 위해서 공을 들일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한 검찰 간부 출신 변호사도 한마디로 유 작가가 대한민국 형사사법 시스템을 못 믿겠다고 본 것 같다. 근거 없는 추측으로 국민들의 불안감만 커질까봐 안타까울 뿐이라고 탄식했습니다. 또한 검찰은 지난 23일 조 장관 자택 압수수색이 11시간 이상 소요된 것에 대해서 가족의 요청에 따라 압수수색 과정에 변호인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기다려 압수수색을 집행했다. 영장 집행 과정에서 압수 대상, 목적물, 범위에 대한 변호인 측의 이의 제기가 있어 불필요한 논란을 없애기 위해 두 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했다고 해명했습니다. 정치권도 이런 유 작가에 대한 비판에 가세했는데요.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5일 원내대표 중진위원 회의에서 유 이사장의 발언에 대해 국민 선동의 전문인사가 새치어로 정경심 교수의 PC 빼돌리기를 증거 보전으로 포장했다고 지적하면서 극단 세력이
대한민국을 비정상과 비상식의 나라로 만들고 있다. 수많은 국민들이 국민을 개 돼지로 아느냐고 분노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하태경 바른미래당 최고위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이 헌법을 아예 새로 쓰고 있다면서 검찰을 증거 조작하는 범죄 집단 취급한 유시민은 정신줄 놓고 있다. 정경심의 증거인멸 시도가 검찰의 장난으로부터 증거 보존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거다.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궤변이다라고 유 작가를 맹비난했습니다. 이어 하이언은 조국 부부가 증거인멸을 시도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압수수색을 해도 컴퓨터 복제만 해가지 하드디스크를 가져가지 않는다. 검찰이 증거조작 막기 위해 증거인멸 시도했다는 건 애당초 성립할 수가 없는 거다. 오히려 조국 부부가 하드 교체하면서 이제는 증거인멸 증거품이 되었다. 자승자박인 셈이라고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하이원은 세상이 아무리 시끄럽고 혼란스러워도 제발 정신줄은 단단히 붙들고 삽시다라고 비꼬기까지도 했습니다. 김용태 자유한국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유 이사장을 차지철에 빗대면서 문 대통령은 없고 민주당 활용은 시원찮으니 여권 2인자를 자처하며 최전방에서 돌격전을 지휘하는 형국이다. 이제 유시민은 검찰이 말을 듣지 않자 법원을 겁박하고 나섰다. 이쯤 되면 수사방해, 재판방해가 아니라 진짜 사법농단, 헌정유린 아닌가? 조국쯤이야 개인 비리지만 유시민 한 발 더 내디면 국사범이 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해둔다고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지난 7월에 대법원의 일제강제징용 배상 판결을 비판했던 김태규 부산지방법원 부장판사도 2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법조 경력 20년에 피의자가 증거를 반출한 걸 두고 증거인멸용이 아니라 증거 보존용이었다는 말은 처음 듣는다고 쓰면서 현란한 말재주라고 환호할 뿐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논리적이지도 지성적이지도 현실적이지도 않은 그냥 아무 의미 없는 억지를 피우는 것이다. 이쯤 되면 막가자는 거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검찰이 증거를 조작할 거라는 아무런 근거 없이 피의자가 미리 그리 예단하고 증거를 빼돌린다는 말은 말문을 막아버린다. 국정농단, 사법농단, 적폐청산은 그 온갖 칼부림이 일어날 때 그 검찰도 모든 증거를 조작한 것인지부터 살펴야 한다. 혹시 그때의 검찰이 지금의 검찰과 다른 주체를 하실런가요? 라고 했습니다. 이걸 보면 유 작가의 지금 모습은 과거에 포장된 이미지를 완전히 잃어버린 채 추한 민낯을 계속 드러내고 있다는 말밖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자신의 편에 대해서는 한없이 관대한 저 이중잣대를 보면 왜 그전에는 그러지 않으셨다고 물을 수밖에 없네요. 유 작가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죠. 나이가 60이 넘으면 내가 어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유 작가도 올해 기점으로 만 60을 넘으셨을 텐데 혹시 과거에 그 말 때문에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기신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이런 걸 보면 유 작가께서는 나이를 먹고 추한 모습을 보이지 않기 위한 반면교사로 후대에 남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